학교협동조합 전문 강사 교육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지훈입니다. 오늘은 학교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봤는데요. 어떤 사진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동물이 보이는데요. 혹시 토끼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또 오리가 보이는 것 같죠? 맞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토끼가 될 수도 있고 오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은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의 책 심리학 프레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사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다. 근데 우리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관점으로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면 소위 말해서 잘 전달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관점으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심사위원의 관점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즉,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어떤 사업계획서를 써야 될까?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심사위원들의 세 가지 평가 시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심사위원들은 세 가지의 관점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합니다. 첫째로는요, 제거 시점으로 평가해요. 이 사업계획서 뭐가 잘못됐지? 그런 이제 네거티브한 시점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평가 시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거해서 생존한 사업계획서를 진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독 시점입니다.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많이 잘 써도 이상하게 눈에 안 들어오는 사업계획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어떻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좋을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업계획서는 문장화 전략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업계획서 잘 못 쓴 것 같아. 즉,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첫인상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가 잘 나오면 뒤에도 뭔가 좋아 보이고요. 근데 처음부터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면 뒤에 내용들도 부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이 세븐일레븐 로고 정말 많이 우리 봤죠? 익숙한 그런 로고입니다. 근데 이 로고를 보시면 저거 잘못됐는데? 느껴지시나요? 잘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세븐일레븐의 11, 이 스펠링이 다 대문자인데 N만 소문자죠. 지금 아시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보시면 다 대문자인데 N만 소문자예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세븐일레븐 가면 뭐가 보인다? N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심사위원들도 여러분들을 볼 때 이제 프레임으로 봅니다. 5가지의 제거 프레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프레임은요, 목적 프레임이에요. 사업계획서를 다 봤는데 과연 이 사업계획서 안에 우리 학교협동조합의 공동의 목적이 정말 명확하냐. 이제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게 과연 학교협동조합으로서 준비가 잘 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자원 프레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정말로 이걸 하기 위한 자원이 없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카페를 하기 위한 자원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뭐 재료나 그리고 바리스타를 할 어떤 기술, 지식도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 프레임이에요. 실제로 이 학교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요즘에는 특히 이제 소위 학부모님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주도되는 그런 학교 협동조합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 협동조합의 학생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고 학생들이 얼마나 더 여기에서 참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도 프레임이에요. 사업계획서를 쓸 때 미래에 이런 걸 할 것이다,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게 현실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현재의 성과들을 사업계획서 안에 작성하는 것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의 설득력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는요, 긴급 프레임이에요.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 협동조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5가지의 프레임을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기획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의 기획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하고 싶어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녹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순서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업계획서의 흐름은요. 심사위원이 듣고 싶어하는 말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요.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면 당연히 심사위원들이 뽑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좋은 사업계획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의 그 연결고리 찾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획을 잘 해야 사업계획서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기획은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선생님 기획이 뭐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이란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획은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문제가 있어야 돼요. 둘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획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기획이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사업계획서도 이 기획의 플로우 4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냐의 문제인식 파트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해결 아이디어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 계획이고요. 네 번째가 계획이 잘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해결 효과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의 4가지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4가지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의 필요성이겠죠. 두 번째, 솔루션 부분은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존의 아이디어의 어떤 한계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기존의 어떤 방법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학교 협동조합의 아이템이 좋다라는 부분에 당위성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해결 계획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비즈니스 모델 기억나시죠? 핵심 활동 5단계로 어떻게 할 건지를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4번째로 우리 학교 협동조합이 이렇게 1년을 진행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서에 하나하나 어떤 부분을 좀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요소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이제 학교 협동조합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된 계기, 이유가 필요하죠. 그러면 어떤 우리 학교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어떤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을 설문을 통해서 아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자료들을 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사업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템이 눈에 보여져야 돼요. 눈에 보여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업은 뭘 하겠다. 그냥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점이라고 한다면 매점의 그 메뉴들 종류들이 쭉 리스트로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를 하겠다. 그러면 그 카페 음료와 이 디저트가 어떤 게 있는지 나오고 또 실제 그런 걸 만들어 본 시제품, 우리는 MVP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훨씬 더 설득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사업 개요 중에서 목표 시장과 고객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비즈니스 모델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우리 핵심 고객, 구매자와 수혜자가 누구고 그들이 대략 어느 정도 있고 그들은 어떤 니즈가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표로 좀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쟁 업체가 누군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 내부의 경쟁, 그리고 학교 외부의 경쟁. 그래서 각각의 경쟁자를 비교를 해서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도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수익이 무엇이고 지출이 무엇이고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벌 것이냐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수익원은 무엇이고 그리고 비용이 무엇이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우리가 이 학교 협동조합을 진행하게 되면 1년간 이렇게 매출과 지출을 통해서 수익이 나올 것입니다. 라는 부분을 숫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 사업계획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화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첫째, 우리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학교 협동조합의 조직도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사진과 그리고 우리 조합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감사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직도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의 추진 활동 계획. 이것도 기억나시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핵심 활동 1단계에서 5단계를 그거 좀 더 풀어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무엇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는데요. 기대 효과는 두 가지를 작성하십니다. 첫째는 사회적 효과입니다. 사회적 효과는 수익적인 것과 다르게 이걸 통해서 우리 학교나 지역에 어떤 사회적인 효과, 긍정적인 것을 발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 패스트 효과를 많이 씁니다. 패스트는요, 첫째, 우리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정책이 바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어떤 우리 학교의 경제 혹은 지역의 경제가 바뀔 것이다. 세 번째,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교육이나 문화가 바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어떤 특정 기술이 바뀔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사회적 효과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원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고용과 매출이에요. 근데 학교 협동조합에서는 사실 고용보다는 매출이 더 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학기별로 괜찮을 것 같고요. 혹은 분기별로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인가. 그리고 통해서 이 수익을 나중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어떻게 또 우리 조합원들에게 혹은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작성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단순히 그냥 나열이 아니라 설득입니다. 그래서 설득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설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감대로 설득을 하라. 우리의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 혹은 지역의 문제라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논리로 입증하라. 그냥 단순히 나의 용어가 아니라 전문가의 어떤 메시지나 혹은 숫자, 그래프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설득을 해도 좋은 사업계획서의 설득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슨 뭐 아이템을 하겠다, 어떤 계획을 하겠다. 근데 실제 이걸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자원이 무엇이 있고 그 자원들을 잘 사업계획서에 어필하는 것이 설득력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계획서의 가독성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많이 쓴 것을 어떻게 하면 눈에 잘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어떻게 하면 잘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 5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그냥 단순히 빈칸 채우기로 내용을 쓰지 마시고요. 그 위에 딱 한 문장. 우리는 두 가식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식으로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딱 그 한 메시지만 넣어도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전략이죠? 맞습니다. 바로 신문이 그렇지 않나요? 신문은 보면 늘 헤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인이 있고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동일한 패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은유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사업계획서 보면 매우, 많이, 최고의, 최선의, 힐링의 프로그램.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언어의 온도차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힐링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힐링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모호한 단어를 쓰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용어로 좀 변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머릿말을 무시하시고 막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앞에 네모만 다 하고 짝대기만 하고 그러시는데 여기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머릿말이 네모, 동그라미, 1점, 1괄호, 짝대기 이런 형태였다면 이 패턴을 그대로 가주셔야지 실제로 보면 훨씬 더 가독성이 높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한글을 많이 쓰기보다는 그 한글을 어떻게 하면 시각화할 수 있을까? 즉, 도식화를 한다거나 그래프화한다거나 표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대부분 이미지들을 복붙 많이 쓰실 거예요. 뭐 카페 이미지를 막 복붙한다거나 어떤 활동 이미지를 복붙하는데 그렇게 복붙하는 사진보다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 협동조합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진들, 즉 실사들이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3가지 전략을 배워봤습니다. 첫째로 문장화 전략. 문장을 어떻게 하면 잘 써서 심사위원들의 어떤 심사 관점에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위원들은 5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 첫째, 목적 프레임, 그리고 자원 프레임, 사람 프레임, 시도 프레임, 긴급 프레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과연 우리의 사업계획서는 잘 썼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업계획서의 기획화 전략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냥 바로 쓰기보다는 4가지의 기획 구조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구조 기억나시나요? Why, How, What, Impact. 이 4가지 구조를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업계획서의 가독성 전략입니다.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독성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잘게 쪼개면 그것은 계획이 되고요. 그 계획을 실행하면 그 꿈이 결국 이뤄졌다라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계획서로 실제로 우리 실행하는 우리 학교협동조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로써 총 파트 2번째 3가지의 강의를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생분들에게 과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의 과제는 여러분들 우리 2번째 시간에 비즈니스 모델 기억나시나요?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협동조합의 소속이시라면 우리 학교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고 우리가 학교협동조합의 관계자가 아니라면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가의 가상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제출한 것을 이번 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